자,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신규 개설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학과의 올해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이우종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24학년도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 신규 학과 개설에 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과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그 용어는 조금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분들께는 아마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 생각됩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어떤 입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인간이 입력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거를 화면상에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도스를 쓰던 시절에는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렇게 C 해서 점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던 그러한 형태의 기호를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도스라는 운영 체제에서 사용자에게 입력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일종의 프롬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프롬프트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말은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보면 결국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엔지니어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무슨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붙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실제 최근 들어서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오면서 많은 분야에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관련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러면 챗 GPT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 있던 인공지능과 지금 이 챗 GPT, 그러니까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먼저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챗 GPT나 아니면 기존의 AI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AI와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데이터 양이 부족해서 학습하지 못한, 즉 훈련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AI는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간과 동일하게 짐작이라는 행동의 영역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고 생성해낸다는데 기존의 AI와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희귀 난치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그런 희귀 난치병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희귀 난치병에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희귀 난치병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희귀 난치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관련 데이터 역시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부족한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똑같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을 때 기존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학습할 데이터 양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이 병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기존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향,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이 생성형 AI를 이용하게 된다면 역시 이 친구한테도 희귀 난치병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소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성형 AI는 이 희귀병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을 내놓지
좋지 못한다가 아니고 이 부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거와 조금이라도 패턴이 비슷한 다른 데이터들을 찾아서 데이터의 범주를 넓게 한 다음 데이터의 영역을 넓혀서 이 병의 치료제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한 예상되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산출해낸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AI와 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즉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양질의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제가 여기 같은 내용을 좀 다른 형식으로 질문을 2번 해봤는데요. 자, 질문의 내용이 백엔드 개발자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예측해?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백엔드 개발자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는지 컴퓨터 공학자를 꿈꾸는 고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제시해줘.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질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백엔드 개발자의 향후 전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만, 이쪽은 단순하게 그 백엔드 기술자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자를 꿈꾸는 고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제시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이쪽이 좀 더 쉬운 설명,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챗 GPT가 답을 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전문을 다 읽진 않겠지만 이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그 대답의 수준과 대답의 질, 그리고 대답의 양,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도록 제가 이제 하나 사례로 여기다가 실어 놓은 건데요. 자,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답변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것, 이게 바로 프롬프트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탄생한 직군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선 내용까지 들으셨을 때 과연 프롬프트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잘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프롬프트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생성형 AI로부터 효과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서 일종의 앱 시장처럼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챗X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 써 있죠. AI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 발음 죄송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요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렇게 또 큰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가격은 프리, 무료입니다. 굉장히 고맙죠.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prompt to lose body fat, weight with 챗GPT. 자, 해석해보면 결국 챗GPT를 이용하여 체지방을 빼는 프롬프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결국에 챗GPT를 이용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인공지능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챗X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드리고요. 자, 실제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쳤던 그 바디팻을 빼는 이 프롬프트를 실제 클릭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프롬프트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죠. 상세 설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 개발자가 디테일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실제 이 개발자가 만든 프롬프트들이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프롬프트 개발자가 만든 이 명령어들을 가져다가 챗 GPT에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이해되시죠? 결국 생성형 AI라는 시대가 오면서 결국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해졌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인 명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직군을 프롬프트 엔지니어 직군이라고 한다. 그 다음 그렇게 기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효과적인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 그걸 마치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앱을 사고 팔듯이 그러한 프롬프트들을 사고 파는 거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아직은 무료가 많다. 하지만 저게 언제까지나 무료가 될까요? 아니죠. 일단 무료로 쓰게 해서
시장에 진입시켜 난 다음에 이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유료화를 시도하겠죠. 우리 사실 카톡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에 무료로 모든 걸 제공하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유료화로 바꿔가는 것들이 많아졌죠. 여기도 동일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희소성 관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사의 제목이 수억대 파격 연봉 제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무엇이길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직군에 전문화된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대 파격 연봉도 제시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희소성 관련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일반화가 된다면 이 연봉은 수억대 파격 연봉이 될 수 없겠죠. 당연히 그 연봉은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갈 겁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직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신규 개설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학과의 올해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에 올해 2개 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하나는 인문 계열이고 하나는 자연 계열인데요. 자, 먼저 자연 계열에 랭귀지 앤드 AI 융합학부라는 게 생깁니다. 49명이고요. 그 다음 소셜 사이언스 앤드 AI 융합학부라고 해서 요거는 인문 계열의 학과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AI 융합학부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과목들은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랭귀지 앤드 AI 융합학부의 신설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AI의 핵심 기술인 언어공학 분야의 사회적 수요 증가 및 국내외 대학의 관련 분야 교육 확대 추세 반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이 학과를 개설한 목적이 AI의 핵심 기술인 언어공학 분야의 사회적 수요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보면 뭔가요? 맞습니다. 결국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즉 생각하는, 사람처럼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게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특징을 보면 언어의 본질 이해 및 언어 자원의 과학적 활용이 모두 가능한 AI 전문 개발 인재를 양성한다. 그 다음 언어 데이터 처리 기술 이해, 활용 능력 배양 및 관련 기술 실용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통계, 공학수학,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공 기초 과목과 언어공학, 자연어 처리, 음성 처리,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의 전공 심화 과목이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학과의 특징은 기존의 컴퓨터 공학 또는 인공지능 학과에 우리가 외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강점이 뭐죠? 학교 이름에서 보이듯이 말 그대로 언어학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에서 중요한 게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에게 더 잘 전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언어공학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는 학과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학과를 만든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셜 사이언스 앤드 AI 융합학부인데요. 지금 여기도 신설 배경 및 기대 효과를 보시면 빅데이터 AI 분야의 인력의 사회적 수요 증가 및 사회과학 분야별 전문 지식과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융합 필요성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과학 분야를 생각해 보면 사회과학 분야는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가 보여주는 특정 경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가 보여주는 경향성이라면 단위 자체가 뭐 몇십 명, 몇백 명에 그치지는 않겠죠. 적어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단위로 표본을 만들어서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경향성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야가 이 사회과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학과는 일종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학과는 현재 문과로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예측이긴 한데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 친구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다 알려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어떤 사회과학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과에 편성되기는 했지만 이과 쪽에 굉장히 가까운 학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계학과가 개설된 학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마다 이 통계학과를 문과 쪽에 개설한 경우도 있고 이 통계학과를 이과 쪽에 개설한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통계학과를 문과 쪽에 개설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통계학과는 거의 이과 쪽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학과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문과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학과가 되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모집 인원과 자격 조건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랭귀지 앤드 AI 융합 학부는 자연 계열로 편성이 되고요. 전체 입학 정원은 49명입니다. 그중에서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이죠. 5명을 모집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8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으로 8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면접형 8명, 서류형 8명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7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앤드 AI 융합 학부 역시 똑같이 49명을 모집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 5,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 8명, 서류형 8명, 그리고 논술 전형 7명. 위에 랭귀지 학부랑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장 추천은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그러면 2023년 1월 이후의 졸업자면 재수생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서울 10명, 용인 글로벌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서울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지정된 게 없습니다. 미적분, 기하, 확통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국사 영역은 4등급 이내입니다.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N수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입결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자, 입시 첫 해 특성상 입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눈치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2, 3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문과 편향적 학교인 한국외대의 특성상 이 자연계열 학과인 랭귀지 앤드 AI 융합 학부는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과 계열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죠? 취업이 잘 되는 학과냐,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는데요. 사실 이 학과는 올해 처음 생기는 학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1회 졸업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걸 걱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외대 이 랭귀지 앤드 AI 융합 학부를 동시에 붙은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서열에 의해서 무조건 이 외대 학과를 선택하겠느냐, 그거는 의문부호라는 말씀이죠. 왜냐면 기존에 졸업생들이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될 거기 때문에, 게다가 외대 서울 캠퍼스에 개설이 되다 보니 수시 모집 요강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인문계열로 되어 있다가 유일하게 자연계열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문과 편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자연계열 학생 또는 자연계열 학생을 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다소 호불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과인 소셜 사이언스 앤드 AI 융합 학부보다는 이 자연계열 학과인 랭귀지 앤드 AI 융합 학부의 입결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2번의 이유 때문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숭실대학교 컴퓨터나 전자계열 지망 학생들까지는 이 도전적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최근 3개년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수시학생부 우수자 전형 70% 컷 성적 통계인데요. 글씨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다시피 1점대
1점대 후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2점대 초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외대 서울 캠퍼스에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6에서 1.7 사이 평균 등급이 그 정도는 들어와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1점대 후반 아니면 2.0 등급 정도까지도 도전적 지원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중요한 건 최초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꿈꾸듯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예상하듯이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만약에 외대에 요 랭귀지 앤드 AI 융합학부를 동시에 붙은 상황이라면 외대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 부모님의 성향은 동국대를 가라라고 자연계열 학생 부모님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 합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더 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인문계열 학과보다는 랭귀지 앤드 AI 융합학부의 최종 컷 자체가 좀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컴퓨터나 아니면 전자계열 학생들은 아니면 요 정도 라인에 해당되는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까지는 지금 이 학과를 도전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 새로 개설되는 학과 2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배경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군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설명을 드린 저는 대치 아이데이 입시연구소 이우종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